예, 돈이 되는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에 돈이 있는데요. 뉴스 보고 덜렁 샀다가 물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뉴스를 그러니까 잘 다뤄야 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잘 해석해 주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민주 앵커가 휴가를 가서 제가 한 이틀 할 텐데 너무 섭섭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박사님이랑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오늘 그 휴가를 갔다라는 자체가 좀 부럽긴 합니다. 거기서 부러우신 거고요. 네. 네,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잠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250조 원 초대형 투자를 해가지고요. 지금 미국에 오스틴에 공장이 2개인가 있고요.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하나 또 건립하는데 앞으로 뭐 20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상당히 긴 기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초대형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온 건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그만큼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조금 볼까요? 네, 이제 미국에서 세제 혜택 신청서에 중장기 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 공장 20개 250조 원 하겠다는 거는 꽤 시간은 걸리긴 하는 건데요. 텍사스에 11개 추가로 공장하고요. 우리 정부들도 어제 이제 세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반도체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삼성전자 오늘 주가 상승과 별개로 이 네. 뉴스를 좀 다뤄야 되는데 세 가지 뉴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칩4 그러게요.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시 봐야 되겠죠. 칩4가 이제 조만간 미국에서 상원에서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우리는 8월 말까지 미국에 이제 최종 통보하도록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대만과 일본은 참여를 선언했지만 우리는 아직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지금 나온 뉴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삼성전자가 미국과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미국 측에서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칩4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안일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논의 단계에 있는 것이지 구체화된 것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긴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다.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는 어제 이제 오후에 우리나라가 그 340조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 지원해주고 세제 지원이라든지 반도체 인력 뭐 양성하고 이런 뉴스 뭐 했었죠. 대학 예. 뭐 그러고 그다음에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이쪽에 투자한다라면 인프라를 또 국비로 깔아주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반응을 못했어요. 주가가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간 340조 투자를 독려하는데 네. 올해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50조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17조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합치면 65조죠. 6535. 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340조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뭐 340, 350조는 지금 가만히 놔둬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공제라든지 한 2% 정도 더 주면서 투자를 요인하겠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대한 투자 보류를 하는 것처럼 이게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결국 기업들은 그렇죠. 어차피 돈이 된다고 해야 돈이 잘 돼야만 되는 투자를 거죠. 하는 거고 정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은 단락이 되죠. 정부는 유지가 되지만 정권은 단락이 되는 상황에서 5년 뒤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걸 투자하게 드러난다는 호재로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칩4 가입 여부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량이 40%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 공장에 대한 투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10%를 그 공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부분에 따라서 결국 8월 말까지는 예. 이 반도체주들의 어떤 방향성 모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러한 뉴스가 무조건 호재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감안해야 될 요소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커요. 예를 들면 뭐 LNF나 뭐 에코프로비엠 옛날에 뭐 1조, 2조 수주했다. 뭐 10조짜리도 있었거든요. 대박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200조, 뭐 50조 이러니까 와닿지도 않는 건데. 자, 반도체에 관한 그러면 투자 의견을 뉴스는 뉴스고 네.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먼저 여쭤보고 소부장은 뒷단에 여쭤볼 거예요. 삼성전자는 보면 외국인들 좀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뭐 지수가 2,400선에 왔고, 네. 지수가 2,450과 2,500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적극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지금 6만 원대 초반 6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당장 투자 의견보다는 조금 길게 끌어주면서 여기서 바닥을 좀 다졌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에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워낙 약세 기조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지금 22 이후에 달러 강세가 주춤하니까 그러면 1,300원 밑으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단기 시각은 어찌됐든 상승 추세가 무너질 만한 요소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 가운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네. 업황은 다 따졌다고 치고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지금 상황은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업황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수급 논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은 봐야 된다. 그럼 소부장까지 자연스럽게 가면 소부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잠시만 소부장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DB하이텍. DB하이텍은 사실은 뭐 실적 좋잖아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 물적 분할 얘기가 이슈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크게 이제 결국은 DB그룹의 이 지배구조 조정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는 있는데 뭔가 또 좀 기회도 있는 것도 같은데. 일단은 DB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가 돼버림에 따라서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진 같은 경우는 이제 떼어냈지만 DB그룹에서 DB하이텍을 떼어낼 수는 없고 더군다나 그렇죠. 이게 지금 메인인데. 지주회사로 가면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 되면 최소한 차입을 뭐 몇천억 단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시나리오만 하더라도 DB라는 지주회사가 차입을 감당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증권가에서 봤었는데 결국 DB그룹은 물적 분할을 지금 현재 선택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확정진 건 아니지만. 확정진 건 아닌데 그걸 이제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보다는 리스크 요인이 많다. 그러면 자연히 소부장으로 좀 넘어가 주십시오. 근데 소부장은 지금 이제 투자가 보류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투자가 보류되고 있고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논리로 접근해야지 이거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소부장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갑니다만 주가 탄력성은 그쪽에 있을지 모르지만 안정성은 삼성전자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미국의 투자 규모 늘린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과 관련된 반도체 얘기를 쭉 첫 번째 뉴스로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시장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뉴스 확인할게요. 애플이군요. 애플.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오는 것도 기업 실적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고맙습니다. 테슬라도 그랬고요. 그렇죠? 넷플릭스도 뭐 선방하고 있다 이런 건데. 현대기아 다 지금 선방하고요. 현대기아 국내도. 근데 다음 주 애플 실적이 발표가 있어요. FMC 지나고 28일인데요. 애플마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사실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기조 자체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얘기를 하고요.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게들 얘기를 하던데 그 이유가 아이폰은 잘 팔리는데 다른 쪽에서 안 좋다는 얘기네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뭐 이런 쪽이 나오고 아이폰이지만 이런 쪽들이 지금 이제 못 나오고 있고 중국의 둔화라든지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애플의 큰 시장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지요. 애플은 사실은 이 기기 파는 거 말고 서비스 부분에서 그동안 돈 잘 벌었거든요. 거기가 좀 위축된다는 거군요.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 비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주식책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식물들이 꾸준히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원시 밀림이 아직까지 유지가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가서 보면 그 나무들이 만약에 우리가 몇만 년 전부터 나무가 자랐으면 그 나무가 왜 달까지 못 자랄까? 그 비유를 들더라고요. 결국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모든 것은 영원히 성장할 수 없다라는 주식책에서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의 애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런 트리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아이폰이 계속 팔리고 아이폰에 대한 어떤 니즈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이 모두가 잘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어떠한 기업도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이 없다라는 것을 애플이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기사를 보면 섬찟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물론 애플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죠.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만 애플이 글로벌 강자의 지위를 언제까지 가져가느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그런 개념을 한번 잡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 굉장히 고비가 클 것 같습니다. 27일 날 FOMC 회의 나오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고 28일 날 애플 실적 나오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지만 애플이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충격을 좀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리 좀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면 그렇긴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CPI도 9자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백악관에서 얘기해서 대비하고 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애플이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비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화두는 옮겨가는 거죠. 근데 다음 주 FOMC보다도 이 뉴스가 더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2분기 제 나름대로 네. 실적을 보는 것은 잘 나온 것은 굉장히 박수 쳐줘야 되지만 잘 나온 기업이든 못 나온 기업이든 지금 이렇게 고착화된 그 공급망 상태에서 하반기 가이던스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반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애플도 실적이 안 나온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애플이 솔직히 인정하고 어떻게 뚫고 가느냐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전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애플은 비견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뭐 애플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인 건 그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예. 애플 따르면 국내 LG노텍이나 네. BH나 이런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LG노텍 같은 경우 기대감이 많았는데 네. 뭐 최근에 좀 부진하기도 합니다. 국내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LG노텍이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일 것 같습니다. LG노텍을 바라볼 때 애플 관련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전장과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쪽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70%는 애플향에서 나와요. 애플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에서 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 이제 휴대폰이 잘 팔리는 상태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든다라면 앞으로 좀 조금 가밍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하반기 소비 둔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비 둔화가 이루어지면 내구재 소비부터 가장 빠르게 줄입니다. 휴대폰 바꾸는 거, 차 바꾸는 거, 가전 바꾸는 거 일단 좀 미루죠.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가 뚝뚝 떨어질 수가 있고 지금 스타벅스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럴 정도로 일단 당장 커피 마시는 물론 단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줄였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트릭. 오늘 AT&T 지금 조금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연체가 시작됐답니다. 통신 연체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8% 급락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보면 이 조금 가밍 요소가 있죠. 하지만 LG노텍을 전장 쪽으로 보신다라면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가치 투자자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G노텍을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결국 애플향으로 볼 것이냐 전장 쪽으로 볼 것이냐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뭐 애플 얘기 나오면 영향을 또 받는 게 사실이기 당연히 때문에요. 받겠죠. 예. 예. LG노텍. 최근에 제가 그 IT 섹터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 오셔가지고요. IT 그 셋업 얘기하면서 LG노텍, 삼성전기했는데 그분은 삼성전기도 좋게 보시더라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뷰는 네. 삼성전기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수급도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주가 반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과 벌써 입장이 바뀌었죠. 작년은 삼성전기는 보이지도 않았던 주식. 탁강크 얘기하면 삼성전기는 보이지도 않았던 주식이고 맞아요. LG노텍만이 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때로는 야 똑같은데 왜 LG노텍만 보느냐라고 했었던 것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군요. 이제는 LG노텍이 어떤 애플향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고 삼성전기는 그런 가운데서 삼성그룹 내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양한 세트들을 만들어낸다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부각이 더 되는 게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차영주 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오늘 거의 드리는 질문들은 그냥 사전 언급 없이 막 드리는 건데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저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네. 질문해 주시는 게 투자자분들의 어떤 대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결국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데요. 하반기 실적 전망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신용평가사에서 나오면서 이제 신용 등급 올라간 거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반기 산업 전망인데요. 보면 이제 기온 날씨로 표현을 네.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부정적 비가 오는데 석유화학, 항공, 운송
이런 쪽 철강, 철강, 석유 이런 예.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소 부정적인 쪽이 자동차, 그다음에 호텔. 거의 뭐 대부분 다소 부정적은 중립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중립적은 뭐 많을 거고 네. 긍정적인 거는 뭐예요, 이거? 일부 철강하고요, 원자재, 항공 운송, 네. 그다음에 건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도 다소 긍정적이고, 네. 긍정적인 거 해운 하나 있네, 네. 해운. 네. 예, 이렇게 표현은 돼 있는데요. 네. 저희가 요점 정리를 좀 한 걸 보면 화학이나 이런 섹터는 좀 안 좋다 얘기하고, 자동차나 아까 얘기 나왔었던 해운 이런 쪽은 괜찮은데, 먼저 여기 나오네. 석유화학 우려 있고요. 해운, 자동차, 반도체는 좀 좋게 보는 건데, 네. 먼저 석유화학이나 정유나 이런 쪽 좀 봐주세요. 석유화학은 지금 경기 관련주기 때문에요. 네. 뭐 우리가 영어로 시크릿 경기 관련주는 사실 시장에서 PER을 많이 안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익이 예. 좋아도 예, 맞습니다. 보통 5배 주는데 지금 보면 석유화학 대표 기업이나 금호석유나 뭐 철강주들 PER이 막 3배 막 이래요. 네. 매력은 있는데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업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돈을 잘 버느냐 안 버느냐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뉴스다라고 보는데 이 뉴스는 신용 등급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맞아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도, 그러면 어떤 자금력을 보는 것이지 예. 이게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온다고 부정적이라 해서 야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앞으로 이 업황이 안 좋대가 아니라 이 전반적이 봤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용도다. 이 점을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 한때 좋았었죠. 왜냐하면 좋았죠. 우리가 네.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한 선입선출법을 쓰거든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그러면 미리 싸게 계속 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싸게 들어온 걸 비싸게 파니까 이익이 남았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꺾이게 되면 비싸게 들어온 걸 싸게 파야 되니까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SK이노베이션 예를 들어드리면 SK이노베이션의 리포트를 보니까 모 증권생활 리포트를 보니까 2분기에 그 석유화학 재고자산 평가익만 5천억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음 분기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 석유화학 업종이 그동안 재고자산 평가로 인해서 나타났던 부분들은 반대로 이제 감익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경기 민감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식어버리면 당장 그렇죠. 확 줄어들 수 있는 민감한 수요가 줄고. 부분이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쪽은 대부분 우리 소비재들의 기초 소재가 사실 또 뭐 나프타나 에틸렌이나 이런 석유화학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벌써 우리가 자동차 판매가 안 된다라면, 네. 가전제품 판매가 안 된다라면, 내가 차량 운행을 줄인다라면, 그러면 다 이거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황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랑 거의 부합한다라고 봐요. 부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신용등급이 네. 신용등급은 결국 나중에 채권등급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채권등급이 바뀌면 조달금리에 영향을 조달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채권 등급이 떨어지면 채권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한번 발행을 하면 차환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리볼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볼빙을 하는 건데 여기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리볼빙이 막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BBB 마이너급. 그러니까 BBB 마이너 지금 신용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그 기업 같은 경우 BBB 마이너인 경우에 채권 등급이 떨어지면 지금 모 기업이 제가 직접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선과 관련된 그 장비 업체인데 신용 등급이 BB 플러스가 되면서 채권 발행이 안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했어요. 최근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권 등급이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예.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피하셔야 된다. 그 점이 저는 이 리포트를 읽어내야 되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악화되면 분명히 이제 한계 기업들이 있을 나타나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에 대해 경계를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기업 조심하자보다는 네. 죄송하지만 네. 팩트 체크는 잘 해주셨어요. 이게 예. 산업 전망이 아니라 신용 등급 전망이니까 분석 자료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 측면에서의 좀 네. 접근을 해줘서 지금 석유화학 얘기하셨고.
해운이나 조선까지 좀 묶으면 조선해운업은 어떻습니까? 조선해운은 저는 좀 분리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해운은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상해 LA 노선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가격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이 물류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 근데 안타까운 것은 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그 단가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는 게 뭐냐면 신조성가가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신조성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좋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신조성가가 조선업종의 적자를 해소시키는 역량은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를 한 척 만드는데 원가가 800억인데 이걸 1,000억에 팔았다. 그럼 200억 이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신조성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신조성가는 따로 수급으로 결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조성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적자는 축소되겠지만 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일단 가장 조선업종에서 중요한 것은 신조성가 올라가는과 동시에 떨어지는 후판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도 높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결국 조선업종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연결고리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전망으로 마지막으로 자동차 얘기하면 네. 좋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4천억을 얘기했는데 거의 3조 가까이 거의 나왔어요. 2조 9천원이니까 3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함의들이. 네. 함의들을 보면 제가 1분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제분 계시잖아요. 네. 자제분이 뭐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네. 70점 맞던 애가 80점 맞아왔어요. 기왕이면 80에서 90이라고 하면 아, 안 예, 될까요? 70점 맞던 80에서 90점 맞았어요. 네. 90점을 맞아왔는데 네. 10점이 올랐잖아요. 네. 야, 잘했어. 5등에서 7등 됐네.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점, 90점 된 걸 좋아한 게 아니라 5등 맞던 애가 7등이 된 거예요. 현대차의 2분기 글로벌 점유율이 5.7%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가 박살났고요. 네. 글로벌이 4%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은 뭐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잘 나간다고 얼마 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뉴스를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발표난 게 이제 그런 트리거가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 더군다나 환율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으로 시계열을 조정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잘했어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박수 쳐줄 게 아니라 박수는 한 반은 쳐주고 반은 그래 좀 더 노력해라. 라는 걸로 독려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현대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뷰는 지금 중립적이십니까?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다들 우려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오늘 나온 많은 리포트들을 보면 긍정적인 건 있어요. 네. 긍정적인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기 둔화 우려를 지금 이게 맞물릴 것 같아요. 지금 대략 한 100여만 대에 대한 차량 적체 해소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니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달 땡겨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속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돈이 되는 뉴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